네, 시장의 수급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상승의 트리거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상승의 트리거,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우리 선종호 매니저 오늘 이번 주에도 나와주셨습니다. 인사부터 나눌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 주간 수급을 좀 점검해 볼까요? 어떤 게 눈에 띄시던가요? 이번 주 수급 상위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면 네. 세 가지 섹터에 좀 집중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동차 부품의 화신과 서현 이화, 태양광에는 현대에너지솔루션과 유니테스트, 네. 폴더블의 KH바텍과 파인테크닉스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섹터의 공통점은 모두 중국 산업과 관련이 있다라는 점이고요. 예를 들어 이 자동차와 폴더블은 네. 4월과 5월 중국 락다운 상황에서 생산 차질이 가장 심했던 산업일 것이고요. 태양광은 최근 유럽에서도 정책 이슈가 있지만 네. 중국에서 인프라 관련해서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락다운이 좀 풀릴 거에 대한 기대감이 수급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난주가 이제 5월의 마지막 주였으니까 아예 한 달 수급을 한번 볼까요? 5월 한 달 동안은 어땠습니까? 제가 5월의 누적 수급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 코스피, 코스닥 각각 7개 상위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니까 먼저 코스피는 현대에너지솔루션, 후성, TKG 휴캠스, 페노션, OCI, 신세계 인터내셔널, 화신 순서였고요. 네. 그다음 그래프가 나가네요. 예. 제일 위에 있는 게 파란색이 후성인가요? 30일에 현대에너지솔루션. 5월 말일자 기준으로 이제 왼쪽부터 현대에너지솔루션 후성 순서대로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원익 QNC 나노 신소재, PNT, 모트렉스, 원익 머트리얼즈, KH바텍, 아모그린텍 순서였고요. 결론적으로 이런 수급이 집중된 종목의 경우에는 5월에 정책 이슈도 있었을 것이고 5월에 실적 시즌을 지나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일 수도 있습니다. 향후에 투자가 증가되는 쪽일 수도 있고요. 각각의 종목의 수급이 집중된 이유에 대해서 아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이러한 이유들이 향후에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수급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종목들에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엔 저희가 그림에 종목명을 좀 더 크게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작아서 저도 잘 안 보여서 좀 더 크게 해드릴게요. 다음 주에 그러면 이 수급을 보면서 저희가 찾아야 될 상승의 트리거는 어디에 주목하고 계세요? 네, 코스닥 상위 종목에도 있는데요. 2차 전지 소재 업종 중에서 실리콘 응급제와 동박에 좀 집중을 합니다. 지금까지 2차 전지 소재 업종에서 주목을 했었던 거는 단연 양극재였고요. 그 이유가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이니켈 기술로 양극재가 주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실리콘 응급제와 동박에서 기술 상향 여지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양극재를 보완하는 게 동박하고 음극재 쪽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응급제, 실리콘 응급제라는 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극재와 음극재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말 쉽게 설명드리면 양극재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음극재는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양극재에서 최대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야 될 것이고요. 하지만 이 에너지를 저장을 잘 해야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와 음극재는 서로 필수 불가결한 관계인데 최근에는 이 음극재에서 대부분은 흑연을 사용을 하고 있죠. 흑연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포스코 케미칼로 아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흑연의 단점은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실리콘을 첨가한 실리콘 응급제가 기술이 좀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리콘 응급제라고 하는 거는 흑연의 100%에서 5%, 10%, 15% 이런 순서대로 실리콘을 첨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실리콘 응급제를 많이 쓰면 좋겠지만 이론적으로는 한 15% 정도 도달하게 되면 좀 한계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실리콘 응급제를 많이 쓸수록 이 부피가 팽창하게 되면서 균열이 발생되어서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키게 됩니다. 이를 밀도는 높아지는데 수명이 단축되는 너무 많이 거죠. 들어가면. 이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또 방법이 CNT 도전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점 기술들이 깊숙이 들어가곤 있는데 어쨌든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어느 정도 효율을 더 높이려면 결국에는 이 응급제 쪽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 실리콘 응급제를 그러면 실제로 지금 적용을 좀 하고 있습니까, 국내?
예, 실제로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는 대주전자 제조라고 유의를 하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2018년도부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중인 업체로는 한솔 케미칼, 동진 세미캠, 포스코 케미칼, SKC 등이 있고요. 이 실리콘 응급제 생산 캐파 추이를 보시면 2024년 이후에 캐파 증설이 엄청나게 증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결국은 새로운 자동차 모델에서 이 실리콘 응급제가 채택이 되면서 기존에는 지금 5% 정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이게 10% 이상으로 상향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캐파가 증설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실리콘 음극재를 하고 있는 대주전자재로 동진 세미켄, 한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 이런 데들의 이제 예. 상승의 트리거로서 우리가 좀 주목하자 네, 이런 말씀 맞습니다. 되시겠네요. 네. 그 중간에 이제 CNT 도전제라는 말씀도 예. 나왔는데 CNT 도전제는 그러면 어떤 회사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이 CNT 도전제도 양극용, 음극용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음극용 쪽입니다. 이 음극용이 기술 난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현재 글로벌로 보면은 세 군데 업체밖에 양산을 못 하고 있고 국내에선 유일하게 나노 신소재가 양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이 나노 신소재 경우에는 현재 생산 캐파가 한 600톤, 0.600톤 정도에 불과한데 2024년이 되면 4만 톤으로 획기적으로 이제 증설이 되는 것이고요. 네. 네, 이렇게 나노 신소재의 본격적인 매출도 2023년 내년부터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 동진 세미캠이 있습니다. 현재 CNT 도전제 양산을 준비 중이고 빠르면 6월 말부터 노스볼트로부터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좀 기대되고 있고요. 작년에 보면은 10년간 노스볼트의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은 바가 있고 2025년이 되면은 한 7천억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앞서 이제 동박도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좀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동박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동박도 음극재 못지않게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 이유가 제가 네.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2차 전지 소재에서 동박을 봐야 되는 이유 4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 상향, 이외에도 기술 주도권을 동박업체가 보유하고 있다. 양극재에 비해서 높은 마진을 보유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본격적으로 해외 투자를 시작을 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네. 에너지 밀도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동박은 점점 얇아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얇아져야 그만큼 양극재를 많이 쓰게 되고요. 밀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 기술 주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박업체들의 기술이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LG 경우에는 약 한 8마이크론을 사용을 하고 네. 삼성 SDI CAT를 한 6마이크론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현재 SKC는 4마이크론 양산에 성공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이 배터리 업체들이 사용을 하기를 기다려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자료를 또 보시면 양극재 업체와 동박 업체의 마진을 비교한 부분입니다. 양극재 업체에서는 아시는 에코프로 비행과 LNF를 봤고요. 네네. 동박은 SKC와 LG 머티리얼즈인데요. 동박이 기본적으로 훨씬 높네요. 예, 기본적으로 동박 업체들의 마진이 양극재보다 한 2에서 4%포인트 더 높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판가에 대한 정가, 원재료 판가 정가도 동박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상승의 트리거로 음극재, 그다음에 동박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나는 다 투자는 못하겠고 그중에 상승의 트리거 하나만 고르겠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는 지금 동박 쪽을 좀 더 네.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기존 동박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좀 관심이 덜했던 이유가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증설이 약하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진에 대한 좀 우려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마진이 안 좋아질 거야. 하지만 그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해당 업체들을 좀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네. 예, 세 군데 업체가 있는데요. SKC의 자회사인 SK 넥실리스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가 있습니다. 네. 이 세 군데 업체를 각각의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 기술 수준, 고객사 다변화, 생산 규모, 증설 계획 각각 비교해서 보시면 되고 개인적으로는 SKC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이 페트 필름 사업부를 1.6조 원에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매각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매각한 자금을 가지고 동박에 좀 더 증설 속도를 높이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현재 SKC가
이 동박 사업 비중이 20%에 불과한데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SKC를 동박 업체로 좀 더 주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상향될 여지가 있다라고 좀 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저희가 이제 SKC 얘기하면서 매각 얘기하면서 1조 6천억 정도 들어오면 이거 가지고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가능성은 있어 보이십니까?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근데 일지 머티리얼즈의 가치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네. 사실은 1.6조 원 가지고는 인수는 좀 힘들 거고요. 사실 저는 일지 머티리얼즈가 대기업 쪽에 네. SK를 말고 뭐 다른 쪽 거론되는 쪽이 있을 텐데요. 그쪽에서 인수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지 머티리얼즈가 대기업에 인수가 되면 증설 속도는 훨씬 빨라지겠죠. 네. 예, 동박의 경우에는 양극재보다 훨씬 더 증설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승의 트리거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호 매니저랑 함께했고요. 음극재, 동박, 2차 전지와 관련된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기업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